자,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 쓰는 게시판이 떴고요. 일단 제목을 먼저 적을 건데요.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주 금오름에 가다 제목을 적어 볼게요. 제주 금오름에 가다. 제목을 적었다면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문의 커서가 생깁니다. 혹시 이 옆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사진이나 스티커, 부분선, 인용구 중에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사진을 넣을 거니까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고를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업로드할 사진을 고르도록 할 건데 문서에 슥싹 스마트 스토어 또는 슥싹 블로그에 있는 여행 2번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는 이제 내용을 적을게요. 겨울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도 금오름 검은 오름에 올랐다.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도착한 금오름이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업로드할 사진은 이번엔 사진에서 여행 6번을 고를게요. 근데 꼭 여행 6번이 아니셔도 상관없어요. 자, 선택하고 열기로 하시면 사진이 불러와질 거고요. 사진이 불러와진 후에는 클릭해보면 끝에 크기 조절 상자가 있을 거예요. 자,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끝에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이 크기 조절점이고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뜹니다. 이때 끌어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놓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정렬 방식을 눌러보면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 정렬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진 아래를 클릭하면 커서가 생겨 있고요. 여기다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넣을 건데요. 그림을 이번에 넣을 때는 메뉴에 사진을 눌러서 두 장을 골라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5번, 6번을 골랐는데 역시 마음에 드는 사진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사진이 이렇게 두 장 이상이 됐을 때는 사진 첨부 방식이 떠요. 여기서는 콜라주를 선택해 주시면 사진의 배치 레이아웃을 이렇게 콜라주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가 이렇게 예쁘게 놓여지는 사진이 콜라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두 개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떴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선택해 보시면 문서 너비에 맞게 할지 옆 트임을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옆 트임을 해 놓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팅보다 옆으로 퍼져서 나오는 거고, 여기 문서 너비에 맞춰서 주시면 문서의 너비에 맞게 조절이 돼서 나옵니다. 만약 여기까지 다 해보셨다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있는 발행을 눌러서 발행해 볼 건데요.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공감어용
그리고 여기 밑에 태그는 관련된 내용들 제주, 금오름, 여행, 제주도 여행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발행을 누르면 발행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오타가 났을 때는 위에 보시면 여기 URL 복사 통계 옆에 점점점 보이죠? 여기 수정하기 누르시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오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그 수정 이런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수정을 하라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적을 때 좀 잘 적으시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 수정해야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붙여서 발행하시면 돼요. 블로그는 보통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안에 동영상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찍은 동영상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63페이지고요. 다시 맨 위에 블로그 위에 여기 내 메뉴 글쓰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왔습니다. 자, 제목에다가는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림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요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를 누를게요. 그리고 제목 배경으로 쓰는 사진을 선택을 할 건데 예제에서는 여행 17번을 골랐네요. 그대로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그리고 위치 이동을 이용해서 그림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요 밑에다가는 이제 그림을 넣을 건데요. 스티커를 넣어보려고요. 커서를 찍고 스티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고릅니다. 여기처럼 토끼 모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토끼 모양은 라이센스가 다 끝나서 사라져서 여기 스티커에는 안 남아 있으니까 다른 스티커를 활용해 주세요. 자, 만약에 이 토끼 모양 스티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정렬 방식도 고를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 가운데 정렬할 거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스티커까지 넣어 보셨다면 동영상을 넣을 건데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넣을 때는 위쪽에 여기 동영상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65페이지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현재 슥싹 블로그 또는 슥싹 스마트 스토어에는 비디오 영상이 한 개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시면 요런 업로드 창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66페이지 화면이네요. 자, 일단 필수 입력 사항인 제목에는 제주 함덕해수욕장이라고 적을게요. 뭐 정보랑 태그도 가급적이면 채워주시면 좋지만 예제에서는 지금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저는 이렇게만 적을게요. 지금 업로드 거의 다 돼가니까 대표 이미지가 곧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썸네일로 쓰고 싶은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대표 이미지로 설정이 되고요.
그러고 완료를 누르시면 동영상이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플레이가 지금 현재는 안 돼요. 왜냐하면 편집 상태라서 안 되고요. 발행을 하고 나서는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삽입된 동영상을 확인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녹색 버튼 발행을 누를게요.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공간 검색 다 쓸 거고 태그 편집에 제주 함덕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행 요렇게를 넣은 후에 밑에 발행 버튼을 누르면 제목에 예쁜 배경과 동영상도 삽입이 된 블로그 게시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발행해 볼게요. 그럼 제목 부분이 예쁘게 이렇게 그림이 깔렸고 동영상도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가 돼서 보입니다. 지금 동영상은 11초짜리 동영상이에요. 막대 쭉 가면 요 끝까지가 11초. 자,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쓸 때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지금 블로그 창은 그대로 놓은 채로 위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탭을 띄워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서 유튜브 쳐보시면 유튜브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을 건데 지금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것은 검정콩 요리에 대한 내용을 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올릴 거라서 검색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검정콩 두유에 대한 창이 뜨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김소영 채널 걸 활용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광고와 함께 우리 가족은 일광화상에도 비판텐을 씁니다. 2개월, 6개월 안에 뭐 원하면 된다. 다 구라예요, 광고가 그거. 두개 광고 좀 나와서 그만해, 그렇게 잠시만요. 진짜. 다 고소해버릴 거예요. 어떤 강의는 두유를 이런 만들 식으로 겁니다. 동영상이 나올 시중에 거예요. 잠깐 그 멈춰 놓을게요. 자, 만약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밑에 보시면 공유 보이시죠? 공유를 누르고 URL을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됐다고 떴죠? 얘는 일단 X 눌러 닫아 놓을게요. 아까 위쪽에 보시면 탭에 우리 블로그 있었죠? 해당 블로그로 가서 글을 써볼 건데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6번. 제일 위쪽에 아까와 같이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제목에다가는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그리고 여기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넣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전에 했듯이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 이 부분을 눌러서 검정콩 그림 한 개를 고를게요. 그럼 여기 콩 그림이 깔리겠죠? 여기 위쪽에 탭으로 띄워져 있잖아요.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적을 건데요.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라고 적을게요.
자, 일단 내용을 적으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때 링크를 눌러주실래요? 위쪽에 링크. 그러면 아까 복사해 놓은 링크가 붙어서 유튜브에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유튜브가 여기 붙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셨다면 내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다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블로그를 검색해서 본 사람이 유튜브 컨텐츠의 내용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자, 만약에 다 했다면 이제 발행을 해볼 건데요.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을 누를게요. 72페이지 9번입니다. 일단 카테고리는 예제에서는 건강을 지켜요를 골랐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카테고리 고르고 태그는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이 정도 적을게요. 그리고 다 됐으면 발행까지. 그럼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겠죠? 실제 요거를 플레이해보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가 검은콩을 있습니다.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의 동영상을 우리가 블로그에 넣어보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검정콩 요리라고 만약 검색했다면 이 검정콩 요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목부터가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요 이제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본문 내용에도 이 검정콩 요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앞에 이제 걸러져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내가 띄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단어들 또는 검정콩 요리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검정콩 두유를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이런 단어들이 해당 포스팅에 다 들어가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짤막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정보가 있다라고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적으실 때는 보통은 1500자 이상 적어요. 네, 요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73페이지에서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쓰실 때 블로그 글쓰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올려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히는 숙제로 내드릴 내용이긴 한데 설명만 잠시 해볼게요. 자, 내 메뉴에 글쓰기를 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제목에는 예제에서는 수선화를 적었고요. 바로 하고 이메일. 이 밑에다가 클릭해서 넣으실 때 여기 포스트잇 같이 생긴 거 있죠. 지금 예제 책에서는 73페이지에 수선화가 종이 접혀져 있는 모양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인용구예요. 인용구에 포스트잇을 누른 게 바로 이 화면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수선화에 대한 시화인데 수선화 그림이 없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글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검색어를 수선화라고 쳐보면 여러가지 수선화 이미지들이 보일 거고요. 마음에 드는 수선화 이미지를 눌러서 넣으면은 이렇게 수선화가 깔리겠죠? 출처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으면 됐던 거라 어려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숙제라니까요. 어? 인용구 스티커? 스티커는 안 넣었는데 글감을 넣었어요. 글감에서 사진의 수선화. 요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는 지금 인용구 자체만 나오는 선생님 저기 스티커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인용구에서 포스트잇을 골라서 넣는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용구의 모양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구성 요소 설명드릴 때 인용구를 펼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따옴표나 뭐 버티컬 라인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인용구를 여기 예제에서는 포스트잇을 쓴 거죠. 수선화는 예제에서는 넣으란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래서 내용 만들어 가지고 써보시는 건 제가 한번 숙제로 드려볼게요. 자, 다른 블로그에 우리 글을 공유하고 소통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건데요. 바로 우리가 블로그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이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소통과 그리고 이웃 간에 얼마나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블로그의 지수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추가하는 방법과 다른 블로그가 쓴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물론 책에서도 이웃 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영진닷컴에 굳이 이웃 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들 블로그에 각각 찾아가서 이웃 추가를 하시거나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좀 더 그래도 활동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저희는 서로 간에 진행을 할 건데요. 79페이지 좀 펴볼까요? 79페이지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의 차이에 대해 나옵니다. 자, 일단 이웃은 팔로우와 같은 거예요. 즉 즐겨찾기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관심이 있는 블로그를 등록해 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글은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쓴 글은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인 구조가 이웃인 거죠. 그러면 서로 이웃이라는 건 상호 교류를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서로 이웃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서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웃으로 맺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웃은 추가를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서로 이웃은 신청을 해서 저쪽에서 수락을 해줘야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게 바로 서로 이웃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추가하러 각각의 블로그를 찾아가 볼 거거든요.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블로그 탭 보이시죠? 이 블로그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탭으로 나왔어요. 여기 블로그 글 있는데 눌러보면 블로그 글이나 블로그 제목이나 아니면 블로그 별명 또는 아이디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블로그를 맞춰놓고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DIY 캠핑 용품이라고 적어보면 일부 적어보면은 뜨는 경우도 있는데 안 떴어요. 그죠? 다 적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는 별명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 러블리 보그맘이라는 블로그에 이웃을 추가하려면 여기 프로필 하단에 보면 여기 이웃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요. 이웃 또는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데 이웃으로 말고 우리는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웃은 추가 관계지만 서로 이웃은 신청 관계입니다. 이웃은 그냥 내가 추가하면 그냥 추가가 되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글 쓴 걸 받아만 보겠다고 내가 글 쓴 건 이 사람한테 도달되지 않는 거라면 서로 이웃은 서로 간의 동의를 통해서 이웃으로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라고 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추가할 그룹 뭐 신청 메시지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든지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가볍게 적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럼 서로 이웃이 신청이 되겠죠?
물론 적을 때는 너무 간단하게 적으시면은 상대방이 조금 성의가 없다 느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적읍시다. 그러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수락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서로 이웃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네이버의 블로그 탭에 보시면 여기에 서로 이웃 신청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가 보여요. 여기를 눌러서 만약 이 사람을 내가 서로 이웃을 수락할 거면 수락을 눌러주시면 이 사람이 수락이 돼서 저랑 이제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블로그를 찾을 건 블로그로 해서 YJP 님 1070 님의 블로그 이렇게 적으면 그 블로그가 찾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명 아이디로 일단은 저희는 칠게요. YJP 1070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지고 여기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웃 추가 해서 서로 이웃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사람. 별명으로 치는 게 더 잘 찾아질 건데 별명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코코나가 왜 이렇게 많대요? 아, 코코나라는 개가 많군요. 그러면 아이디를 쳐볼게요. 그럼 하나 나오겠죠? 이웃 추가. 로우도 많네. 그러면 여기도 아이디를 찾는 게 더 낫겠네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디가 아니네요. 아이디가 내가 덜 적었구나. 나왔어요. 그죠? 네, 이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오탄해서 그래요. 이거는. 이웃 추가, 서로 이웃으로 신청. 이런 식으로 그룹 추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룹을 나눠 놓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룹을 나눠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눠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어디요? 네. 그룹 밑에 새 그룹? 그러니까 그룹을 따로 만드실 거예요? 네. 만약에 체계적으로 내가 그룹을 이 사람들은 서희주 카페에서 이 사람들은 뭐 체험단 카페에서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웃을 관리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룹을 나눠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모두 다 신청을 했고요. 이따 수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락은 블로그 탭 가보세요. 네, 블로그 탭으로 왔을 때 여기 본인 로그인한 정보 밑에 보시면 서로 이웃 신청해서 있어요. 이 숫자가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숫자인데 누르셔서 수락 버튼 눌러서 수락하시면 되세요. 블로그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블로그, 그냥 블로그 탭. 블로그 탭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는 영님께서 수선화 쓰신 거 있다. 그쵸? 예쁜 사진 넣으신 것도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분한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공감도 달아줄 수 있고 댓글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공감해요 여기 있죠. 요거 눌러서 공감하거나 아니면 여기 눌러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감 댓글도 한번 달아보세요. 그렇게 좋으신 아니지만 어머나 봄이 느껴지는 좋은 시네요. 봄이 아니지만 그쵸? 예. 방문하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등록해서 남겨보세요. 뭐 저랑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만 해도 되고 반가워요만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기거나 공감을 누르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 누르면 이렇게 공감이 증가되죠. 82페이지에는 공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도 좋아요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보면은 점점점 보이죠? 잘못 적었을 땐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하죠.